이재명 대표 그 1심 판결문 제가 앞만 봐도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갸웃갸웃 있습니다. 제가 며칠째 보는데 판결문 거의 대부분이 사실 백현동 사건으로 다 유죄로 다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 이전 부지를 용도 변경해 준 게 이게 압박이냐 아니냐,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가 쟁점이었었는데 일단 이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하니까 총정리 지금부터 들어갈 테니까 중간에서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좀 지적 좀 해주시고 먼저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있는 식품연구원을 갖다가 전북 완주로 다 이전을 시키면서 거기 땅이 남으니까 그 부지에서 이걸 내가 팔아서 이전 비용으로 다 써라 해서 이걸 그냥 거기가 자연녹지니까 식품연구원이 그걸 자연녹지하면 어느 누구도 안 사니까 그 아파트나 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을 좀 해줘라라고 국토부가 이렇게 그 공문을 내려보낸 거예요. 2014년 5월에 보내고선 여기다가 이제 뭐 그 적극적으로 이 정부 시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라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는 우리 함부로 변경해 줄 수는 없다. 이러면 민간 사업자들한테만 잔뜩 이득이 돌아가니까 안 된다. 거기서 좀 버텼었나 봐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10월 달에 공문이 또 국토부에서 내려와. 이거 빨리 해줘라 이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게 국가 시책이니까 혁신도시 추진법에 따라서 내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이때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12월에 갑자기 국토부에서 다시 또 공문이 옵니다. 이때는 그런데 성남시에서 문의를 했었어요. 이거 꼭 우리가 성남시가 들어줘야만 하는 강제사항, 의무사항이냐 물어봤더니 국토부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성남시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는.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이걸 보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봐라 이거는 국토부가 강제하지 않았는데 협박이고 압박도 아니었었는데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건데 성남시가 알아서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압박이고 뭐 협박이냐.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징역형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성남시에서 그러면은 국토부가 이렇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알아서 판단해서 이거 그러면 용도 변경 다시 안 할래 하고서는 반려를 시켰거든요. 반려를 시켰더니 그 다음에 다시 국토부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다시 공문이 내려온 거야. 이렇게 빨리 해줘라 라고 한 거거든요. 자, 이 다음에 좀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2014년 이때 국토부가 이제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성남시가 다시 이제 용도를 변경을 반려를 했고 2015년 이듬해 1월 22일에 식품연구원이 다시 이제 용도 변경 이거 다시 신청을 했대요. 3차로. 그랬더니 그리고 4일 뒤에 국토부에서 4차 공문 아까 봤던 빨리 변경해줘라. 용도 변경에 협조 요청을 해줘라 했더니 그제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이러면은 재판부에서는 아까 그 3차 공문 국토부에서 성남시가 판단할 거야 했는데 그 뒤에 공문이 다시 왔잖아요. 빨리 해줘라 이거 정부 시책이니까 했으면 이게 압박이냐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압박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사훈 선배가 저랑 식당 가서 야 오늘 내가 사는 거니까 넌 오늘 무조건 짜장면 먹어. 저는 짬뽕 먹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저는 그걸 압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압박이지 당연히. 그거는 저희 생각이잖아요. 생각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협박이냐 아니냐 압박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의 판결문은 국토부의 의무사항 때문에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 발언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발언한 걸 제가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어요. 판결문에 저렇게 나왔어요. 2015년 1월 26일자 이 4차 맨 마지막에 왔다는 국토부 공문 이거를 언급을 하긴 했어요. 재판부에서도.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종전 부동산의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이라는 이 제목의 공문인데 이 공문을 보낸 시기가 3차 위반 제한. 그러니까 아까 식품연구원에서 다시 용도 변경을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에서 이거 반려를 하니까 다시 이제 식품연구원에서 성남시청에다가 용도 변경 다시 해줘 하고 그걸 1월 22일 날 했거든요. 1월 22일 날 그 위반 제한을 하고 4일 뒤에 온 거라서 이건 바로 직후기 때문에 이걸 뭐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 변경과 관련된 압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판사의 판단이죠.
자기의 생각, 예. 범죄 사실에 대해서 판사 판단을 하는 건 맞잖아요. 예. 근데 저거 그러니까 압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 자기 판사 본인의 생각이고 예.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압박으로 난 그렇지. 느꼈어라고 하면 그 압박인데 저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후보자가 뭐 그때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의무사항 때문에 그거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 발언한 걸 보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발언이 이제 요거예요. 국토부 의무조항 만들어서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은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저게 국정감사 발언이었어요. 이게 1번 발언입니다. 1번 발언. 여기 지금 의무사항 나오죠. 예. 근데 백현동에 대해서는 2번에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죠. 이어서. 백현동은 그러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는 예.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해주지 않고 있다가 예. 국토부가 또 식품연구원에선 별도의 고문을 보내도 방금 보신 예. 그때 15년 1월 다시 26일 용도 변경해달라고. 별도의 고문을 보냈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적극 참여해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고 있고 뭐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남시가 이득을 그래도 취했다 이거죠. 백현동의 용도 변경, 땅 용도 변경 해준 거를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문이 왔고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 적극 참여해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용도는 바꿔줄게. 그렇지. 대신 기부 체납해. 예. 여기에 지금 국토부의 음성이 있습니까? 없지 저기는. 1번 발언을 했던 거를 갖다가 뒤에 그러니까 짬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이란 건 이건데 이걸 갖다가 재판부는 요거만 갖고서는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앞에 일반적으로 저게 만약에 사실이 예. 아니란 게 지금 판결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토부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건 성남시 자체 그렇지. 판단이야. 그건 예.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그 처벌을 한 게 아니고 예. 백현동에 대해서 지금 처벌한 거거든요. 그렇죠.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에는 국토부의 의무사항이 없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검찰이 이걸 기소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의 이 협박이라는 용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남시에는 그 백현동 포함해서 5곳 여기 매각을 갖다가 이거 빨리 이거 의무조항 만들어서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 이런 걸 문자 잡게 또 협박해서 그냥 다 반영하지 않고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그래서 매각이 불발됐었다. 이 발언을 하고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그다음에 다시 1번 발언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백현동만 남았어. 문제가 이제 백현동이었었으니까. 근데 백현동은 그냥 그 민간 사업자들이 이종 주거지였으니까 용도 변경이 이건 그럼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거거든. 아파트만 분양하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럼 민간 사업자들만 잔뜩 이득을 보는 거예요. 성남시는 이득 볼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성남시장 입장에서 버텼다. 그랬더니 국토부가 다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다. 뭐를 보냈냐면은 이 즈음에서 식품연구원이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이종 주거지가 아니고 그럼 준 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준 주거지라는 거는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상업지구들, 오피스텔, 뭐 상업지구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일산이 그렇죠. 고양시 일산이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타운이 돼버린 거야. 제가 일산 아파트만 사니까. 다 들어가서. 근데 성남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들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일자리가 있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파트만 잔뜩 지을 수 있으면은 민간 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잔뜩 다 수익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도시개발 관련해서 취재를 많이 했는데 건설업자들, 시행업자들은 오피스 같이 짓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분양이 안 돼요. 지금 저희 아파트 일산에 사는 옆에 대규모 분양가 한 1조 5천억 정도의 도시개발 했어요. 아파트 지었는데 거기는 당연히 아파트만 짓고 싶었지. 근데 오피스 빌딩을 40몇 층짜리 같이 지었는데 지금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시행업자나 건설업자가 싫어하는 거를 제안을 하고 기부 체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재명 본인이 백현동 얘기를 하면서 국토부 의무조항을 얘기했냐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렇지. 지금. 저기서는. 근데 판사는 야 앞에서 언급한 게 다 같은 맥락이야. 예를 들면 그것도 그렇더만요. 그 김문기 차장 몰랐다. 사진. 골프 사진 10명 있는 거를 편집을 해갖고 4명만 보여준다면 이 4명이 골프 쳤어요라고 그때 국민의힘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작됐다 그랬잖아요. 사진이 조작됐다. 실제 한 말은 내가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했다. 요거예요. 근데 지금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사진을 조작했다 그 말이 아니고 자신이 골프 안 쳤다고 거짓말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에 대한 목적은 사진이에요. 근데 골프를 안 쳤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냥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냐면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에서 쌍방울 저희가 국정원 문건 다 공개했잖아요. 국정원 문건, 국정원 국가정보원 문건을 보니까 쌍방울이 북한이랑 짜고 주가 조작한 다음에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라는 예. 국정 문건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것은 아니 이 쌍방 물건 이거 왜 무시해? 여기 있잖아. 국정원에서 뭐 이걸 뭐 장난으로 썼을 리도 없고. 근데 판사가 그 문건을 어떻게 증거해서 배책을 하냐면 이건 있잖아. 쌍방울이 뭐 했다고 보기에는 뭐 증거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에 1, 2, 3, 4번을 얘기를 하면서 야 그리고 북한 공장을 리오남이 이 주가 정보를 가지고 자체적인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김성태 말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어라는 게 판결문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때 쌍방울 문건도 그렇죠. 그렇게 판사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해석이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아니 국가정보원의 문건은 명백하게 여기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건을 작성자를 불러다가 증인 조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아무것도 안 한 채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투영해가지고 나 이거 증거를 안 쓸래 라고 해버린 거죠. 똑같잖아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제가 가만 보니까 여기 야 이거 이상하네. 국토부 의무조항과 백현동을 같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앞단에서 1번 첫 번째 했던 얘기를 갖다가 붙여갖고 짬뽕을 한 거잖아요. 두 개의 사실을 짬뽕해갖고 없는 사실 하나 만들어낸 거.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되고 판결이 이렇게 됐지? 라는 의문이 드는 저는 거죠. 판결문 보면서 어떤 걸 좀 찾을 수 있었냐면 이게 법리적으로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고 검사가 어떻게 주장을 했고 변호사가 어떻게 반론을 했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건의 전제는 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그 전제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본인에게 오는 걸 막기 위해라고 써 있어요. 판결문에.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은 이 본안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향후에 있을 대장동, 백현동 이런 본류의 사건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이 판결만 두고 보자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판단이고 그리고 너무 과한 판결이라고 모두가 얘기하지만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힐까 여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위증교사 판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예상하는 대로 간다면 위증교사 판결 같은 경우에는 뭐 백현동 사건에서 그 파생에 대해서 김진성 씨의 그 위증 사건을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인지를 해갖고 이 사건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기소하고 이 그 재판에서 이게 그럼 백현동 사건과 또 연관이 돼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별로 큰 연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들어서 이 오히려 이제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이 오히려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이 포석 그리고 검찰은 계속 살라미 기소를 하면서 이 사건을 쭉쭉쭉 그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죄가 나오면 또 기소하고 유죄가 나오면 또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사건의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지금 포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리보다도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 기자 말한 것 중에서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힐 수 있겠느냐. 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왜 판사가 저렇게 결정을 내린 근거가 뭐였지라는데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판결이고 과중한 판결이고 그리고 이 지금 판단의 근거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다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여태까지 만들어 갔던 그 프레임과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가 사실 그 지향하는 바가 같은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발언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최대 항소심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정감사에서 실제 한 발언이. 네, 백현동 얘기하면서 국토부 의무조항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단에서 했던 걸 갖다가 포함시키는 거는 판사의 판단이었을 텐데 검사의 판단이고 했을 텐데 1심 판사는 그걸 인정을 한 것이고 저는 뭐 법률가 아니지만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거를 국토부 의무조항 1번에서 했던 말 2번에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아마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김태형 기자가 방금 얘기한 게 되게 의미가 뭐냐면 백현동의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 전제 사실이 1심 판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언론에는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왔지만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한 14건, 15건이에요. 3년 동안.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 건설업자한테 나 특혜 줘야겠어. 그럼 그 업자한테 용도 변경해서 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2년 6개월 동안 14건을 해서 용도 변경 해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무든 아니든 간에 예. 해주라고 한 건 맞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 2년 6개월을 질질 끕니까? 야 백현동 니네 먹어. 그냥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제 사실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배경 사실 가만히 보면 아니 이재명이 2년 6개월에 국토부에 14건의 공문을 받아가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얘네한테 특혜를 줬다?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그냥 국토부나 식품연구에서 원하는 대로 2종 주거지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용도 변경을 해줬으면은 이재명 시장도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특혜를 완전히 왕창 몰아주려면은 그냥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은 성남시는 얻는 게 없거든. 그냥 일산 베드타운처럼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기록을 다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손흥민이 2골 넣었는데 예. 야 너 2골 더 넣지 그랬어. 네가 2골 넣었는데 팀은 졌어. 그럼 너 2골 내가 더 넣었어야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남시로서는 최대 환수는 어느 정도 한 거잖아요. 예. 고양시 도시개발 사건 취재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땅만 팔고 땅값만 받고 아무런 환수 개발이익 환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거야. 모든 지자체장은 뭔가 환수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백현동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못 벌었다고 지금 그게 배임이 됐습니다. 벌 수 있는 돈을 이재명 네가 도시개발공사 빼가지고 못 벌었어. 대장동은 정반대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5,500억 환수를 했는데 아니야. 니네는 한 1조 벌었어야 되는데 덜 벌었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것도 문제. 예. 참여 안 했어도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네가 한 건 모든 건 문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수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안 맞아요. 상당히 모순점이 많아요.